대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페미니는요. 찐남매 같은 두 분입니다. 석진욱 해설위원, 이숙자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2월 첫날 열린 경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4라운드 상위권 팀을 잡아내며 이변을 만들었던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가 5라운드 첫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이 경기 승리로 우승 지은 팀은 누구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하나차, 백토스, 니콜로바 바운드를 시켰고 김지원 셋업 오른쪽 호위강타 실바. 네, 지금은 김지원 선수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던 게 볼 끝이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 의식을 듣고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경계할 필요는 있죠. 또이 가로막혔어요. 배우나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쭉 뻗으면서 블로킹을 잡아냈습니다. 한수진, 실바의 백어택. 득점을 만들어내는 실바입니다. 8대6이 됐고요. 임명욱 선수 얼굴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른 선수도 아니고 임명욱 선수의 얼굴에 맞을 정도면 브로킹도 잘못했고. 유소연의 리시버 실바 터치아웃입니다. 평소보다도 실바 선수의 공격이 조금 낮게 가면서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까지 이어지는 GS칼텍스. 강소희 선수, 타나차 선수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잖아요. 예. 한수진 잘 받았어요. 권민지 터치아웃 득점. 그래도 원활하게 이제 GS칼텍스가 최근 경기를 하는 이유가 상대의 미들브로커를 많이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스파이크 다이렉트. 좋아요. 강소희 3득점째. 김다운 하나차 살리는 유소연 셋업 오른쪽 호위 블로킹. 네. 더블 컨택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네트 아래에서 맞고 발로 다시 찼죠. 길어요. 아유. 어떻게 되긴 했거든요. 네, 일단 득점은 나기는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8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니콜로바 다이렉트 킬. 수비가 됐고 유소연 쪽으로 스파이크. 김지원, 한수진, 실바에게 백어택. 안쪽에 떨어집니다. 정확한 길이감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수진의 리시브. 유소연 블록아웃.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실바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네. 표줘야 되는 도로공사입니다. 배우나 막혔어요. 니콜로바 블로킹 득점. 1세트를 GS칼텍스가 가져갑니다. 올려놓고 하나차 성공입니다. 5개 공격이고 실바 선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픈 스파이크 에워쌉니다. 동점 블로킹.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블로킹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14대 14가 됐고 강소희의 강차 네. 성공입니다. 오수민의 서브입니다. 김다은 백토스로 니콜로바 스파이크. 아웃이군요. 네. 미끄러지면서 리시브. 니콜로바 블록아웃 득점. 세연 하나차. 자, 살려놓고 권민지의 오픈 연타. 하나차가 미끄러지면서 받았고 니콜로바 강소희 없어요. 실바를 보겠죠. 터치아웃 득점. 실바 선수가 때리기 전에 괜찮은 듯 싶은데 강한 서브.
잘 받았어요. 이거 수비됐어요. 권민지 네터칩니다. 네터칩니다. 오른쪽 호의 강타. 터치아웃인가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떨어집니다. 네. 이게 김남 선수 불안해서 때렸잖아요. 23대 23. 실바. 자, 이제 역전 찬스예요. 강소휘 스파이크. 블로커 역전 성공. 실바. 넘어왔고 다시 가겠죠. 반대편에 유서연! 유서연. 자, 야, 이럴 때 유서연 필요하죠. 좋네요. 네, 듀스로 네. 갑니다. 강소휘. 자, 살렸어요. 다시 한번 유서연. 수비로 받고 니콜로바. 자, 이제는 실바 선수 찾겠죠? 실바가 뜹니다. 고위 공격자 반칙이에요. 힘차게 네, 마지막 스텝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자,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찾아옵니다. 노롱사 타락차 성공입니다. 이렇게 2세트를 도롱사 가져갑니다.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밀어낸 공을 니콜로바가 맞고 하나차의 연타 잘 봤습니다. 성공. 네. 4대3. 타나카가 충분히 시간을 이동도이 4대4 동점. 또이 선수도 성공률이 괜찮아요. 이 득점으로 이제 GS 칼텍스가 역대 세 번째로 통산 32,000 공격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강소휘 막힙니다. 오세현의 블로킹. 오세현 선수가 뭐 길목을 잘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오세현 선수가 미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김지원의 서브. 하나차의 리시브 물러나면서 올립니다. 백어택 블록아웃입니다. 니콜로바도 두 자릿수 득점에 가세합니다. 10득점째. 김다은 백커스 니콜로바. 자, 살렸고 자, 붙여주고 블로킹 네. 가담을 했습니다만 니콜로바가 밀어냅니다. 실바 강한 서브 찬스볼이에요. 김지원 실바 네. 블록아웃. 김지원 권민지 퀵어프. 네, 됐어요. 지금 김지현 선수가 권민 선수에게 지금 올려주는 볼이 합이 딱 맞았단 말이에요. 연타가 들어갔어요. 유서연의 득점.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하이볼 스파이크. 밀어넘기는데요. 득점이에요. 자, 이게 득점이 되네요. 다시 권민지가 전위로 복귀합니다. 니콜로바 뒤쪽에 수비가 있습니다. 실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득점으로 보답합니다. 임명욱이 받고 니콜로바 밀려나갑니다. 오늘 경기 8번째 범실. 이예은의 서브. 백코스 실바 흔들림이 없습니다. 22대 17. 중앙에서 실바 그러나 터치 네.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유서연 김지원 유서연 하이볼 블로킹. 결국 네. 블로킹으로 3세트 종료. 백터스 스파이크 아웃이에요. 자, 니콜로바 10번째 범실. 니콜로바 블로킹 가로막기 득점. 쫓아맞고 누구 손에 맞았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예.
타나차. 아, 네. 큰 공격이 나왔습니다. 레시브가 흔들렸습니다. 때리나요? 어렵습니다. 자, 기회예요. 도로공사 가운데 강타 블루카운트 득점차. 마감했습니다. 한수진이 맞습니다. 막히면서 역전 성공. 두 번 때려서 한 번 성공하는 거잖아요. 예, A킥! 막혔고요. 니콜로바이 연타. 한수진이 맞고 역전 찬스. 실바에게 맡깁니다. 해결합니다. 권민지가 전위로 복귀했습니다. 하나차 블로킹! 오세현의 블로킹 득점! 자, 이러다가 오세훈 선수가 1등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지금 오늘 경기는 8득점에 네, 그러니까요. 범실 없습니다. 넘어왔습니다. 다이렉트 캐리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본인도 너무 강하게 때려 욕심을 좀 냈나요? 레시브 짧아요. 타나차 어픈 아웃인가요? 자, 이 공이 나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백커스 급하게 때렸는데 아, 막힙니다. 본인이 해내면 뭐 경기를 5세트까지 끌고 나는 거고 이렇게 이 서브가 중요해야 되겠습니다. 한수진 잘 맞았습니다. 짧아요. 막혀요. 타나차. 이걸 또 놓치지 않고 충분히 안쪽으로 밀어 넣어줬습니다. 네. 다시 갑니다. 네. 터치 아웃입니다. 강하게 가나요? 강하게 갑니다. 붙어는 볼 성공이에요. 23대 23. 저 리시버 흔들렸어요. 달려드는 실바 해결을 합니다. 매치 포인트 GS 칼텍스. 임명호 길어요. 다이렉트. 이렇게 경기 종료. GS 칼텍스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올 시즌 첫 번째 승리를 맛봅니다. 일단 저희가 5라운드 들어와서 이제 도로공사 처음 이겼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요. 오늘 다들 진짜 지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네, 좋아요. 그냥 지지를 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혼자서 하는 게 저렇게 막 4, 50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속공이나 레프트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리시브가 잘 되다 보니까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이나 언니들이 다 포기하지 않고 좀 계속 제 멘탈 관리를 좀 해줘가지고 네. 옆에서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네, 그게 맞아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더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 자신한테 좀 화도 났었고 그랬는데 지금 뭐 어차피 시즌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저 믿고 언니들 믿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매 경기. GS 칼텍스가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합니다. 실바 선수가 36득점을 책임지며 득점 1위에 오르고요. 유서연 선수도 15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2세트를 챙기며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어봤지만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며 결국 패했습니다. GS 칼텍스가 4라운드 상승세를 이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 승리의 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리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영택 감독이 경기 전에 한국도로공사는 4번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만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원 성취했어요. 특히나 4라운드에 GS 칼텍스가 이제 경기를 잘했잖아요. 그때 보면 리시브 효율이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잘 버티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GS 칼텍스는 올 시즌 리시브 효율이 25%로 7위에 머물러 있는데 또 한국도로공사만 만나면 20%로 더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경기 리시브 1위, 7위 팀 맞대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도로공사는 경기 초반에 리시브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GS 칼텍스는 리시브 효율 35%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여기에 리시브가 잘 됐던 이유를 뽑아보자면 GS 칼텍스 상대로 잘 먹혔던 한국도로공사의 서브가 이득점에 그칠 만큼 약한 것도 분명 있었지만 유서연 선수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데 직전 경기에 무릎 통증으로 결장하면서 팀 리시브 효율이 9%까지 떨어지면서 0대3 완패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유서연 선수가 다시 복귀했고 리시브 라인도 한 36%로 잘 지켜줬고 리시브뿐만이 아니고 또 공격에서도 유서연 선수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이영택 감독의 간절한 바람대로 드디어 이번 시즌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두게 된 GS 칼텍스입니다. 뭐 공격의 시작은 리시브부터란 얘기가 있죠. 이 팀 리시브가 잘 되다 보니까 팀의 주 공격수 이 실바 선수가 더 위력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리시브가 물론 잘 된 것도 있지만 승부욕하면 또 실바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실바 선수의 이 성적이나 이 득점량을 보면 좀 아쉽기도 한 4라운드 MVP를 놓쳤잖아요. 네. 그 한을 오늘 이 경기에서 푼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멋진 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4라운드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공격 지표 대부분 1, 2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팀 3승을 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실바 선수였고 경기 전에 이제 김종민 감독이 막는다고 해도 잘 안 막히는 게 실바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러니까 알고도 못 막는 선수인데 이 경기에서 53%의 점유율, 또 36득점, 성공률이 52%를 기록하며 여전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비록 4라운드 MVP는 놓쳤지만 이 경기에서 얻은 게 있다면 바로 득점 1위. 지난 시즌 이미 득점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득점 1위의 욕심을 그냥 대놓고 드러내는 실바 선수였는데 경기 전까지 빅토리아와 35점 차로 꽤 멀었지만 빅토리아 선수를 밀어내고 시즌 649득점 1위 도약을 했고요. 더 대단한 점은 이 빅토리아 선수보다 4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었고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GS 칼텍스 경기를 중계하다 보면 실바 선수에 대한 멘트를 할 때 사실 이 중계진의 멘트가 아니고 진짜 찐 팬의 입장으로 네. 진짜 잘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실바 선수가 저보다 이제 경기장에서 만나면 9살 정도 9살이에요. 맞아요. 네. 9살이 어리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동생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진 선수입니다. 확실히 좀 책임감도 워낙 강한 선수고요. 또 승부욕도 강한 선수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한 김지현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이 주변 동료 선수들의 이 승부욕까지 같이 끌어올려주는 실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GS 칼텍스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경기 확인해봤고요. 여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5위 한국도로공사 패하며 연승이 끊기고요. 최하위 GS 칼텍스 시즌 5번째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떨어집니다. 네. 서브 득점. 네트의 신이 김다은 선수를 한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은 평소에 네. 땅에 떨어진 쓰레기 잘 주우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한 번씩 행운이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네트만 또 한 번 행운이 따릅니다. 또 기도하나요? 기도. 이번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던 네. 김다은입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만나보시죠.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가 시즌 5번째 V클래식 매치를 펼칩니다. 현대캐피탈이 파죽지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삼성화재가 이를 저지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공격과 이 서브 이런 부분에서 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요. 서브 득점! 네. 오늘 감각이 좋았어요. 오늘은 그 서브감 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확실히 홈이다 보니까 편안한 네. 경기장에서 해서 이 감이 좋습니다. 득점의 범실 3개였는데 오늘 초반에 서브 2득점에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젤리 득점! 오늘 삼성화재 키워드는 서브네요. 그렇죠. 그만큼 또 블랑 감독은 리시브를 100% A 패스를 밀지 말고 오히려 B 패스로 띄워놓고 경기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막심 선수라고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심이 2m 4cm인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핸디캡탄 높입니다. 중앙 백한테 탈곡해 최민호. 오늘 최민호 좋네요. 전위 쪽에 구성희 선수가 들어와 있어요. 노재욱이 왼쪽으로 볼을 올립니다. 박경민 너무나 좋네요. 충분히 끌고 들어와서 득점. 노재욱의 서브. 최민호. 하이볼 상황인데요. 네, 신펑이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3득점이고요. 강한 서브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코싱으로 밀었습니다. 본인의 힘의 약 한 60%, 70% 정도밖에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의 공격은 거의 10%만 사용하고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세팅이 맞지 않았지만 가볍게 푸싱으로 득점 만들어냈거든요. 김종호의 서브. 결국 넘기지를 못하면서 두 팀의 1세트 25대 21로 현대캐피탈이 역전시키면서 조금 힘을 빼면서 만들어내는 득점이 더 노련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국기 선수가 받쳤습니다. 자, 백어택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막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허수봉 선수 예리하게 공세점에 떨어집니다. 자, 지금도 이 레오와 황승빈 선수가 같이 달려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엇갈림이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엔 연결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자, 이윤수가 볼을 놓치고 있는데요. 선위 왼쪽. 자, 레오가 후디전 쪽에서 볼을 받았고 허수봉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단 삼성화재 외국인 선수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현대캐피탈 만나는 다른 외국인 선수들이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몸을 던집니다. 자, 오늘 경기도 박경민이 몸을 던집니다. 자, 왼쪽에 연타. 자, 살립니다. 이윤수가 어렵게 살렸고 25 선수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탄력 붙여주고 2단 연결. 성공! 최민호와 황승빈이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손찬홍의 서브. 막심. 왼쪽에 레오. 럼닝 스파이커. 이런 구역까지 득점을 하면은 참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강한 서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대로 목적 서브였습니다. 황승빈. 날개의 성공. 정태준 선수가 타치를 마무리 짓네요. 한번 더 깊은 공을 한번 때려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에 리트버 범치냅니다. 서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깜짝 놀라는 최민호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상대 경기에서도 서브 득점이 6득점이니까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당히 놀라는 표정으로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최민호 선수입니다. 지금도 이 무회전으로 서브를 걸었기 때문에 끝에 가서 떨어지는 서브를 구사했어요. 비겁한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조목을 빌고 끼고 올리는 황승빈. 국내 선수들의 이 조직력의 극대화 이런 것들이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의 연승의 원인인데요. 그 중심에 허수봉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장을 맡고 있는 이 허수봉 선수가 팀원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8번째 스테이지를 맞이하는 허수봉 선수. 건설 신화를 계속 써나가고 있고요. 가장 정상의 시즌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북 사대보고 출신의 허수봉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블로킹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입니다. 지금 12대 1이거든요. 오늘 11득점 가운데 블로킹 득점이 무려 5득점 있었습니다. 비석권 핀 맞았고 박경민이 밉니다. 이어지는 신펑입니다. 자, 브로킹 2명을 뚫습니다. 12대 24 경기 끝났습니다.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16연승 승점 67점 23승 2패 단독 선두 계속 지키고 있고요. 이제 팀의 초라유승인 18연승. 현대캐피탈의 완승입니다. 막강한 공격력과 함께 12개의 블로킹을 앞세워 경기를 리드했는데요. 레오 선수와 허수봉 선수가 60%가 넘는 공격 성공률로 팀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한편 삼성화재 한 세트도 챙기지 못하고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승리를 챙기면서 16연승을 달립니다. 올 시즌 이 현대캐피탈을 바라보고 있자면 정말 언터처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공격, 수비, 서브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처럼 공략이 쉽지 않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이 언터처블로 거듭난 이유를 살펴보면요. 1라운드의 선발 라인업과 지금 라인업이 거의 일치하는데 부상 선수가 없는 유일한 팀입니다. 일단 휴식과 훈련을 완벽히 분리한 시스템 운영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 개성 뚜렷한 강한 선수들을 보유한 팀일수록 선수들을 원팀으로 뭉치게 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삼성 왕조 시절 신치용 감독이 삼성화재 선수들을 하나로 만들며 강팀으로 만들었듯 불란 감독도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연승 달리고 있는 현대캐피탈, 차례로 KB손해보험, 한국전력, OK저축은행을 만나게 되는데요. 황택이, 나경복, 야콥의 호흡이 맞아들어가고 있는 KB손해보험과 좋은 경기를 치른다면 2015-16 시즌 본인들이 세운 남자부 역대 최다 18연승을 넘어 신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 현대캐피탈이 자력 우승 확정 지을 때까지는 매직 넘버죠. 16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 지을 수 있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이 또 언제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경기 전에 4라운드 MVP 시상식이 있었죠. 올 시즌 남자부 라운드 MVP 4번 중 3번을 현대캐피탈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수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4라운드 MVP 현대캐피탈 레오 선수였는데요. 31표 중 21표를 받으며 4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공격 성공률 59%로 1위, 오픈 공격과 킥오픈 공격, 후위 공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개인 통산 10번째 MVP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레오 선수 지난 시즌과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또 시즌에 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사실 시즌 앞두고 오케이와는 작별을 했고요. 또 1순위 구수를 뽑은 대한항공은 요스바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실력을 더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불타올랐을 거예요. 현재 레오 선수는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우승 열망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오 선수의 이 열망과 더불어 또 팀이 빠르게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선두 현대캐피탈이 5라운드 첫 경기 완승을 거두며 16연승을 달립니다. 2위와 20점 차로 간격을 더 벌리며 1위를 굳히고요. 5위 삼성화재 한 세트도 챙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3일 만에 리턴 매치를 펼치는 1위 흥국생명과 3위 정관장이 만납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여자부 결과는 우열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스팸의 절반은 흥국생명을, 나머지 절반은 정관장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펼쳐지는 빅매치인데요. 조금 난감하겠지만 스페셜 V 로컬 룰대로 이숙자 위원이 어떤 팀을 선택했는지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입니까? 정관장입니까? 자, 많은 배구분 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경기라서 네.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에 요거 투표를 바꾸려고 했어요. 밝히기 싫어서. 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흥국생명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사실 정관장의 부키리치 선수가 4라운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공격도 그렇고 장점인 서브에서도 좀 기록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팀 범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또 흥국생명 쪽을 승리한 이유도 있고 더불어 반면에 흥국생명은 전반기 경기력에 비해 마테이코로 충족되지 않았던 공격력이나 득점력을 최근 피치 쪽에서 답을 찾아내면서 풀어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팀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3일전 빅매치에서 풀세트 끝에 승리하면서 격차를 승점 8점 차이로 벌릴 수 있었던 점이 선수들의 분명히 자신감이나 분위기 변에서 큰 작용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흥국생명 쪽을 좀 우위로 보긴 네.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도 약간 변명을 하자면 거의 50대 50인데 흥국생명 쪽을 제가 좀 일찍 투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고희진 감독을 직접 만나고 왔잖아요. 네. 지금 정관장 선수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 이 시간엔 내일 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좀 들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데 본다면 어쨌든 승부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또 정관장은 얘기했듯이 뭐 범실 부분이나 부키리치 선수가 어느 정도 컨디션을 찾는다면 절대 뭐 뒤처지거나 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스팸들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이 빅매치인데요.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창단 최다연패 신기록이라는 불명예 위기에 놓인 OK저축은행이 우리카드를 상대로 9연패 탈출을 노립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결과 우리카드의 우세였습니다. 우리카드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OK저축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3일 만에 리턴 매치를 펼치는 남자부 두 팀인데요. 많은 스팸들이 이번에도 우리카드가 좀 유리하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3일 전에 맞대결에서 우리카드가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세하다고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요. 경기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그날 OK저축은행은 브로킹이 16개입니다. 우리카드가 이길 수 있었던 건 공격력인데요. 팀 공격 성공률이 우리카드는 54%로 높은 반면에 OK저축은행은 40%에 그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알리가 25득점에 56%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주도한 반면에 OK저축은행은 크리스가 선발로 먼저 출발했지만 부진했고요. 신호진이 뒤늦게 들어가면서 7득점 42% 활약했지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쇼타가 들어오면서 호흡이 맞지 않고 있는 OK저축은행인데요. 이민규 선수와 신호진 선수가 먼저 들어간다면 OK저축은행도 좀 승리에 좀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좋은 호흡을 보이는 팀이 조금 더 승리에 유리하겠죠. 과연 이 경기 또 승리는 어떤 팀이 가져가게 될지 KBSN 스포츠와 함께 하시죠.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일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OK저축은행과 우리카드의 남자부 경기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강준영 캐스터와 석진욱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배구 팬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일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